오늘은 은퇴자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꿈꾸는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68세에 정년퇴직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은퇴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일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다. 첫 해 이야기. 은퇴 첫 해는 말 그대로 천국이었습니다. 알람 없이 눈을 떴고 출근길 지하철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낮에는 TV를 켜두고 저녁엔 산책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은퇴는 역시 노는 게 최고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생활이 1년, 2년, 3년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 해의 변화. 은퇴 2년 차가 되자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과 점심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외출 횟수가 줄었고 사람을 만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루가 너무 길어졌다. 심리적인 변화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선택은 자유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역할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의 직함, 책임, 인정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그는 이유 없는 피로감과 무기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재정 문제의 시작.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지출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는 다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활비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간식비, 전기요금, 병원비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특히 병원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연금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이었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는 늘 부족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불안이 커지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사회적 고립의 현실. 68세 은퇴자는 말합니다. 연락 오는 사람이 점점 줄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끊겼습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생활로 바빴고 평일 낮에 만날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은 인간관계를 자동으로 줄여버립니다. 모임도 약속도 역할도 사라집니다. 그 결과 그는 점점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해에 찾아온 결정적 변화. 은퇴 3년 차 그는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삶의 목적이 사라졌다고 느낀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우울 증상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노년은 뇌와 감정에 매우 위험한 환경입니다. 자극이 줄어들면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감정의 파동도 작아지고 삶의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은퇴를 망치는 가장 큰 오해.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쉬어도 된다. 문제는 쉬는 것 자체가 아니라 계속 쉬기만 한다는 점입니다. 쉼에는 끝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체력은 떨어지고 인간관계는 약해지고 새로운 시도를 할 용기는 줄어듭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일을 완전히 끊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역할이 있는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주 2회 정해진 시간에 나가는 봉사활동.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는 작은 일터. 책임을 맡는 동호회 활동. 이런 작은 구조가 삶을 지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례의 결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68세 은퇴자는 뒤늦게 지역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정해진 시간에 나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구조를 다시 짜는 시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은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은퇴를 앞두신 분들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작은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흔히 자유라는 단어로 설명된다. 정해진 출근 시간도 없고 상사의 지시도 없으며 더 이상 성과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이 자유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빠르게 공허로 변하는가에 있다. 68세에 은퇴한 많은 이들이 처음 경험하는 감정은 해방감이다. 평생 쌓여있던 긴장이 풀리면서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느슨해진다.
이 시기에 은퇴자는 자신이 드디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고 느낀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 반복되면서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은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면 이 시기는 매우 위험한 착시 구간이다. 일이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히 노동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던 구조가 무너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생각보다 구조에 의존하는 존재다. 언제 일어나고 어디로 가고 누구를 만나며 무엇을 책임질지가 사라질 때 인간의 정신은 방향을 잃기 시작한다.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은 초기에는 휴식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역할 상실로 이어진다. 역할이 사라지면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흔들린다. 자존감이 흔들리면 작은 자극에도 감정이 과도하게 반응한다. 이 시점부터 은퇴자는 이유 없는 짜증과 무기력, 불안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재정 문제는 이 심리적 불안과 맞물려 증폭된다. 많은 은퇴자들이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활비는 늘고 병원을 찾는 횟수도 증가한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병원을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병원은 외출의 명분이 되고 대화의 장소가 되며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 더 치명적이다. 직장은 인간관계의 허브 역할을 한다. 은퇴와 동시에 이 허브가 사라지면 관계는 빠르게 흩어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은퇴자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 기회도 유지할 명분도 점점 잃는다. 그 결과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늘어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은퇴자는 스스로를 사회에서 밀려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속을 차지한다. 이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 삶의 의미를 스스로 지워버리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은퇴 이후에도 반드시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역할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정기성과 책임이다. 정해진 시간에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며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감각이 삶을 지탱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은퇴 후 늦게라도 역할을 회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표정이 달라지고 말수가 늘어나며 몸의 움직임이 살아난다.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자원봉사, 소규모 일거리, 동네 활동, 배움의 공동체 등 어떤 형태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매일을 이유 있게 만드는 구조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재설계의 시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은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많은 것을 빼앗아간다. 시간을 비워두면 자유가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공허가 먼저 자리를 차지한다.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아직 괜찮다. 지금은 잘 쉬고 있다.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묻고 싶다. 이 쉼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는가? 노년의 삶은 생각보다 길다. 아무 준비 없이 비워진 시간은 결국 불안과 후회로 채워진다. 반대로 작은 역할 하나만 있어도 삶은 다시 방향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만은 꼭 전하고 싶다. 은퇴 후 인생을 망치는 것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를 보내는 이유가 있는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훨씬 오래 간다.